자, 여러분들 37번을 보겠습니다. 37번에 지리공부 복구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1번으로 갑니다. 지적소관청은 밑줄을 그었어요. 한 칸 밑에 복구하여야 한다. 오도와이다. 오. 자, 1번하고 5번을 묶어보세요. 자, 5번으로 갑니다. 5번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밑줄을 그었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 복구 신청을 하도록 동그라미 칩니다. 통지하여야 한다. 어떻습니까? 1번하고 5번하고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직권이라고 써요. 직권. 여기에 뜻만 알면 답이 바로 풀립니다. 왜냐 이러면 지적공부 복구라는 것은 지적공부가 분실돼서 멸실이 돼서 훼손이 돼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새로 만들 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지적소관청이 곧바로 만들어야 된다. 안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69페이지로 갑니다. 38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을 보면서 지적공부 복구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어났거든. 1번에 지적공부 등본 오더와이더 O, 부동산 종합증명서 O, 토지동 정리기일서 O, 지적청량수행계획서 X, 판결서마다 O. 여러분들 잠깐만 열이라 보세요. 여기에 큰 타이틀로 지적공부 복구입니다. 복구. 이거는 뜻을 갖고 시험 문제를 낼 수 있고 자료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낼 수 있고 절차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1순위는 자료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내요. 그리고 뜻은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지적공부 복구는 신청사항이다. 직권사항이다. 제과.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면 오덱스다 X. 만약에 조금 있다가 배우게 되는 등록 말소가 있거든. 등록 말소. 그럼 등록 말소 이럴 때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된다는 말은 오더와이다 O. 그런 등록 말소고 이 지적공부 복구는 신청이다. 직권이다. 제권. 소유자에게 통지한다는 말은 X입니다. 그 지문을 자주 띄웁니다. 그 다음에 자료는 있잖아요. 이거잖아요. 토지의 표시의 자료가 있고 소유자의 복구 자료가 있거든. 그럼 토지의 표시의 복구 자료는 7개래, 7개. 그 다음에 소유자의 복구 자료는 2개입니다, 2개. 그럼 해설해, 잠깐만 볼게요. 해설해 볼게요. 소유자입니다. 등기부 오더와이더 O. 판결서마다 O.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자, 그럼 두 번째 갑니다. 토지 표시입니다. 1, 2번을 묶으세요. 등기부 오더와이더 O. 판결서마다 O. 그럼 1번, 2번은 아래 위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그럼 마지막에 갑니다. 7번으로 갑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에요. 복제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들 분실될 걸 대비해서 컴퓨터 바이러스 먹어서 날아갈 걸 대비해서 복제 다 해놨어. 그러면 그거 보고 복구하면 돼? 안 돼요? 돼. 그러면 1번, 2번, 7번은 그냥 해결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세요. 첫째 줄 끝에 부동산 종합증명서 줄 것이에요. 그게 부동산 종합공부입니다.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지적공부를 몽땅 묶어놓은 게 부동산 종합공부지.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럼 그거 보고 복구하면 돼? 안 돼요? 돼. 그러면 이제 6번도 해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가면은 지적공부 등본 일어났거든. 그거는 옆에다가 훼손이라고 씁니다. 훼손. 여러분들 훼손이라는 말은 찢어졌다, 헐었다, 낡았다. 그래서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원본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거 보고 복구하면 돼, 안 돼요? 돼.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청량 결과도 토지동 정리 결의서 이렇게 나오거든.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만 조금 이따가 배울 거죠. 지적공부에 등록됐던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시작 토지 이동. 변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력 공부가 분실됐다면 이거 보고 정리했잖아요. 그럼 이거 보고 다시 만들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그것도 해결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 4번의 청량 결과도거든.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합니다. 이거는 이해하면서 암기를 해야 돼요.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39번으로 갑니다. 자, 보세요. 틀린 겁니다. 지력소관청은 공무원, 자, 보세요. 지력 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된 경우 멸실 당시에 가장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otherwise, 근데 1번을 잠깐 제일 위로 다시 갑시다. 갈로 안에 거를 보세요. 정보처리 시스템 골줄 거세요. 그러면 지적 공부는 지력소관청입니다. 정보처리 시스템이라니까 한 사람이 더 따라 붙었죠. 누구다? 시도지사.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보처리 시스템은 위로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항상 컴퓨터는 위로 올라가지. 컴퓨터는 지방으로 가요? 중앙에서 관리가 다 돼요? 중앙. 항상 계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제 손을 봅니다. 지적 공부 복구는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정보처리 시스템 복구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됐죠? 네. 그다음 두 번째. 지력소관청은 조사된 복구 자료령, 토지령, 임야령, 공유지 임명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들에 따라 지력복구 자료, 줄것입니다. 조사서 작성하고 자르세요. 지적 도민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줄것입니다. 복구 자료도 작성해야 한다. otherwise, 자, 잠깐만요. 이리 와보세요. 잠깐만요. 요거 지금 해결했거든. 그럼 이제 이거를 배우러 갑니다. 이 절차를 배우러 갑니다. 그럼 이제 요렇게 나오겠죠. 복구, 자료, 조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사서, 자료, 도입니다. 조사서, 자료, 도입니다. 그 다음에 복구, 청량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 면적, 조정입니다. 개시입니다. 이신청입니다. 복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강남구청에 불이 나가 대장도민이 전부 다 불타버렸거든. 분실됐거든. 컴퓨터 바이러스 먹어서 날아갔거든.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새로 만들 때는 제일 먼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 조사서를 작성하고 자료 도죠. 여러분들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민이지. 맞다, 맞지. 대장이죠. 글로 돼 있다, 그림으로 돼 있다, 글. 그럼 대장의 자료를 정리한 게 조사서, 도민의 자료를 정리한 게 자료도. 그러니까 자료가 있다면 복구하면 끝입니다. 없다면 청량을 통해서 다시 다 새로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그럼 청량을 했다면 청량 결과도가 있다, 있지. 그럼 이 청량 결과도가 복구 자료 2단이다, 그럼 좀 전에 복구 자료입니다. 등기부 otherwise, 판결서, 지력공문 등본, 청량 결과도, 토지동 정리기일서,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된 자료, 그래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물 흐르듯이 흘러갑시다. 청량을 하면 경계면적이 변할 수 있다, 있다. 그럼 경계면적이 변했다면 변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나요? 알려. 그러면 주민들은 게시된 내용 보고 옛날보다 면적이 늘어났어. 그럼 입 다물면 되잖아요. 면적이 줄어들었어. 떠들이지 안 떠들어? 떠들어. 그게 이의신청입니다. 그럼 이의신청 없으면 복구하면 돼요? 안 돼요? 돼. 자, 여기서 요 말입니다. 법에는 이래 나옵니다. 복구 청량의 결과 경계 면적의 정감이 있다면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 otherwise,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거든.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럴 때 등기법의 이해관계인은 수백 명입니다. 그때마다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적법의 이해관계인은 한 명밖에 없어요. 지적은 무조건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는 거라. 그럼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청량한다, 한다? 안 하? 그럼 이해관계인이 없지. 그러면 경계 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인이 있다, 있지. 그럼 자 뭡니다?
복구 청량의 결과 경계 면적의 정감이 있다면 지력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어덱스다 X.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마다 있다. 그러면 항상 지적에는 요 글자가 딱 들어가면 이해관계는 있는 겁니다. 그럼 직권은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맞다. 그러면 개시는 15일 이상 한다. 개시 기간 내에 지력소관청에 이의제기한다.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 한계잖아요. 오케이. 네. 그러면 2번에 가보면, 3번에 가보면, 복구 청량한 결과 복구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때 지력소관청은 동그라미 칩니다. 직권으로 오덱스다 X. 옆에 동의받아.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마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15일 이상 줄 것이요. 5번입니다. 복구하려는 토지 표시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적겠습니다. 개시기간 내에 지적소관청. 제 손을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이렇게 지적에서는 2번이 나와요. 2번이 어디서 나오느냐? 축척 변경을 하면 청량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럼 면적의 정감이 있다면 청산을 한다. 그러면 청산금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럼 청산금 공고는 며칠? 15일. 납부고지 수령 통지는 며칠? 20일. 이의신청은 몇 월? 1월. 그럼 이의신청은 1월 이내 어디다 간다? 지적소관청. 맞죠? 네. 그럼 여기도 이의신청은 시작. 개시기간 내에. 그러니까 축척 변경에서는 몇 월 이내? 1월. 복구에서는 뭐다? 개시기간 내에. 이렇게 딱 되는 거지. 맞죠? 네. 우와,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40번은 그대로 요대로 딱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41번으로 갑니다. 문제를 볼게요. 지력소관청은 줄 것이요. 셋째 줄 끝에 복구하여야 한다. 어드와이더 O. 2번입니다. 지력공부를 복구할 때는 멸실 훼손 당시의 지력공부가 가장 일치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조례에 따라 토지의 표정을 복구한다. 다만 소유자 동그라미 치세요. 한가 밑에 관한사항은 죽었습니다. 등기부 어드와이더 O. 판결서 O. 그래서 소유자의 복구 자료는 몇 개? 2개.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지적공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청량신청서, 청량준비도, 법원의 확정만 잡아는 지적공부 복구 자료이다. 오덱스다 X. 자, 번호를 붙입니다. 지적공부 등본에다가 1, 그거는 오더와이다 O. 개별공시지가가 2, 오덱스다 X. 청량신청서 및 청량준비도는 3, 오덱스다 X. 법원의 확정 판결은 4, 오더와이더 O.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은 O인데 2번, 3번은 복구자료 2단이다. 아니다. 와, 됐어. 그 다음에 4번은 통과입니다. 5번도 통과입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어요. 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장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요렇게 물어봅니다. 2장에서 공부를 했던 거를 크게 4개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등록사항입니다. 등록사. 두 번째는 열람, 발급, 관리, 보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세 번째 나누는 거는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네 번째 나누는 게 지력 공부 복구해.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가 크게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오케이? 네. 여기는 아까 범위가 넓었다, 안 넓었다? 넓었지. 그럼 시험에 놓을 때 여기에서 한 문제씩 낼 수 있어요. 요 2개에서는 그에 다 낼 수 있고 하나는 건너뛸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딱 보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뭐를 배우느냐 할 때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를 배우러 가거든. 여기도 3문제를 낼 수가 있어. 그럼 출발을 어디서부터 하느냐 하면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2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뭐를 배우느냐 하면
1장은 토지의 표시를 배웠거든. 2장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적공부를 배웠다 이 말. 그럼 3장은 뭐를 배우느냐면 지적공부에 등록됐던 요 토지의 표시가 변할 수 있다 있지. 요게 다시 토지 이동. 그럼 변했다면은 서류를 작성한다. 시작. 토지 이동 정리 무슨 서 결의서. 그거를 보고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하네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화살표가 이래 되는 거예요. 토지의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지적. 그럼 토지의 표시에 변동이 있다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등기부와 일치를 시켜야 돼. 등기소에 알려야 된다. 이게 등기 촉탁. 토지의 표시가 변했죠. 변한 내용을 등기소에 알려줘야지. 변한 내용을 소유자에게도 알려야 돼. 알아야 돼요? 자, 요 그림이 딱 돼줘야 돼. 됐다, 안 됐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두 개를 쓸 거거든. 하나는 토지의 표시가 변했어요. 그럼 변했다면은 자, 이랍니다. 바로 잡아야 되죠. 그럼 하나는 토지 소유자가 뭘 한다? 신청. 하나는 지적 소관청이 뭘 한다? 채권. 그럼 토지 요 신청 있잖아요. 그럼 항상 원칙은 시작 소유자. 지금 두 개 쓸 거거든. 이거 맞추면 합격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다? 우와, 사업 시행자. 됐죠? 세 번째는 뭐다? 대위 신청. 이렇게 나와야지. 맞다. 금방 사업 시행자 대위 신청 누가 이야기했어요? 아가씨겠어요? 우와, 합격입니다. 동진시 합격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있죠? 요게 이렇게 딱 나오거든. 그럼 나오면 여기서 답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할게요.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지적 공부를 바로잡고 난 다음에 변한 내용을 소유자에게 알려야 돼요. 답입니다. 소유자가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나오거든. 하나는 대상, 하나는 시기예요. 그럼 요게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소유자에게 알릴 때 답.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린다, 모르기 때문에 한다. 그럼 알고 있으면 알릴 필요는 뭐다? 없다. 그럼 소유자가 신청한 건 안 알리는 거지. 오케이? 사업 시행자인 건 알려야지. 대위 신청인 건 알려야지. 직권을 한 건 알려야지. 됐다, 안 됐다? 그 요거는 시험에 놓을 확률은 10%, 20%. 시험은 요거를 갖고 내는 거예요. 그럼 알릴 때는 알리는 시기가 있다.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이러면 시작.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이러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요거는 시험에 놓을 확률은 요거보다도 5배 높지. 시험은 요거를 내는 거지, 요거를.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그러면 이제 토지 이동이라면 토지 이동에 이제 종류가 나오는 거지, 종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신규 등록이죠, 그죠? 등록 전환입니다. 분할입니다. 합병입니다. 지목 변경이에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등록 말소가 있어요. 축척 변경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토지동은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전부 다 한꺼번에 몽땅 같이 배우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등록, 사항, 정정 있다, 있지.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구역의 개편입니다. 지번 변경입니다. 좀 전에 지적 공부 복구 배웠다 안 배웠다? 이런 게 전부 다 토지이동에 부차적으로 따라 붙는 것들이다 이 말. 그러면 요거 있죠. 요거는 신청을 한다. 오더와이더 요거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고 맞죠? 네. 요거는 뭘로 한다? 직권. 그럼 칠판을 보세요. 아까 여기에 신청을 할 때, 대상을 할 때, 요거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알린다, 안 한다? 안 알리지. 요거는 신청자, 직권자, 이 단계에서 물었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지. 그러면 신청이 들어가면 안 알리는 거고, 직권이 들어가면 알려야 되는 거고. 맞죠? 네. 그럼 요거는 직권이니까 알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직권자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지. 직권자 안 씁니다. 그냥 이렇게 합니다. 지적 공부를 복구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더
지적공부 복구는 당연히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말 안 써요. 제 아들 부를 때 정우야 이래 부르지 목정우야 이래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자, 그 다음에 신청이라면 크게 두 가지로 나오거든. 하나는 우리는 지적은 단독 신청, 공동 신청이라는 말은 등기법 시간에 쓰는 말입니다. 지적법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 만약에 굳이 물은다면 전부 다 단독 신청입니다. 왜? 지적은 계약이다, 허가다. 지적은 전부 다 허가입니다. 분할을 신청한다. 이거는 구청에다가 분할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지. 그게 일종의 허가받는 거지. 허락을 받는 거지. 맞다? 여기는 공동신청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전부 다 본인이 단독 신청하는 거지, 신청. 그런 말을 있을 수가 없어.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물을 때는 뭐를 묻느냐 하면 단독 공동 물으는 게 아니거든. 신청할 때는 날짜가 있다. 그럼 요거는 날짜가 전부 다 며칠이다? 60일. 요거는 며칠이다? 90일. 도시개발 사업 신고는 며칠이다? 10월. 그러면 딱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서류가 나오네, 서류. 그러면 등기에서는 서류가 엄청 중요합니다. 지적에서는 서류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적은 서류를 크게 중시하지 않아. 오케이? 등기는 서류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서, 이해관계는 성낙서 이라면 머리에 찌 내린다, 안 내린다? 내리죠. 지적에는 서류를 크게 중시하지 않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거, 됐죠? 네. 그럼 이거 이제 이왕선거 요래만 해놓고 한번 해봅시다. 토지의 표시가 변했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를 등기촉탁을 한다. 그러면 이 중에 등기촉탁 안 하는 거는 몇 개? 한 개. 무슨 등록만 안 한다?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그럼 소유자 변동은 등기촉탁 대상이다, 아니다? 이거 틀리면 끝장입니다. 칠판을 보세요. 등기촉탁은 화살표가 1이 가잖아요. 1이. 이거만은 관계가 없다. 그럼 소유자 변동은 등기촉탁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토지 이동 중에 등기촉탁 안 하는 거는 신규 등록만 안 하는 거예요. 맞다. 맞아. 그러면 소유자 변동은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거지.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니까 됐다, 안 됐다? 됐지. 그럼 지금부터 이거 있잖아요. 공부할 거 없어요. 그러면 있다면 나중에 등록 전환의 면적 하나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필 대상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너무 쉬운 거다, 쉬운 거 아니다? 쉬운. 그럼 시험에 놓을 게 없어. 그럼 여기는 이제 중요하지. 그럼 여기 보면 축척 변경은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하거든. 그럼 작년에 두 문제를 냈어요. 여기는 50%입니다. 요거는 40%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거는 좀 전에 지도공부 복구는 배웠다, 안 배웠다? 이런 거는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안 낸대.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 이제 빠져 있는 게 도시개발 사업 신고하고 대위 신청이거든. 도시개발 사업 신고하고 대위 신청이지. 맞죠? 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신고는 있잖아요. 법에 4줄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사항밖에 없어. 그러면 시험 문제가 안 돼. 근데 시험 문제를 내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씩 냅니다. 그럼 거기는 3개만 딱 알면 되죠. 도시개발 사업 신고는 며칠이다? 15일. 그러면 됩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오답시다. 다시 할게요. 도시개발 사업 신고는 사업 시행자가 하지. 요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럼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고한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괜찮아요. 이리 오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그다음에 여기에 국장이 있답다. 있지. 그럼 여기에 소유자가 있답다. 있지. 그럼 소유자는 이 사람으로 가야 된다. 오더와이드. 이리로 간다는 거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맞아요? 그럼 정답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신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도 개인입니다. 개인. 전부 다 1위로 가는 겁니다. 맞다. 맞아. 그럼 도시개발 사업 신고는 지적소관청에 한다. 오더와이드. 그럼 도시개발 사업 신고는 시도지사에 간다. X. 여기 작년도 기출문제 답입니다. 그럼 맞췄다, 안 맞췄다? 맞췄지. 그럼 도시개발 사업 신고는 며칠? 15일. 도시개발 사업 신고에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공사가 준공, 오더와이드, 공사가 착공, X. 그것밖에 시험에 안 내더라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했어요. 그럼 요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토지이동 신청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하는데 사업시, 다시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몇 명? 4명. 그러면 4명이니까
4개 쓰고 다른 거 하나가 들어오면 답이다, 답 아니다? 답.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럼 공공사업하면 누가 한다? 사업시행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하면 다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자. 공동주택의 부지는 시작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한 사람이 시작 채권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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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럼 그 4개만 딱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자, 우리가 안으로 이제 들어갈 거거든. 큰 흐름은 잡았다, 안 잡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큰 흐름만 잡으면 뭐가 시험에 논다는 게 보입니다. 자, 잘했어. 그럼 첫 번째 토지동으로 갑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행을 보면서 한 토지 소유지를 신청할 수 있는, 자, 죽었습니다. 토지 이동의 종목이죠, 종목. 자, 답은 5번이죠, 그죠? 말 안 해도 되죠? 네. 자, 그러면 2번으로 갑니다. 자, 문제를 잠깐 볼게요. 신청 의무 기간입니다. 이걸 손댈 게 있습니다. 1번으로 갑니다. 토지 소유자는 죽었습니다. 신규 등록. 죽었습니다. 60일 이내 오토바이더 O. 2번입니다. 토지의 행질 명령으로 죽었습니다. 등록 전환. 죽었습니다. 60일 이내 오토바이더 O. 3번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제방, 하천국, 유지, 철도용지, 소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채용용지, 공원 이렇게가 합병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한 칸 밑에 60일 이내 오토바이더 O. 요거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할게요. 4번으로 갑니다. 토지 소유자는 죽었습니다. 지목 변경 60일 이내 오토바이더 O. 자, 5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매매에다가 줄 긋고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 줄 긋고 분할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요리 오세요. 지금 요 5개를 거기다가 출제인의 시험 문제를 딱 내놨거든. 자, 이리 옵니다. 요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1번에 신규 등록입니다. 2번에 등록 전환입니다. 3번에 분할입니다. 4번에 합병입니다. 5번에 지목 변경. 자, 지울 거는 지울게요. 여기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거든. 그럼 답은 이겁니다. 여기에서는 원칙과 예외가 등장을 해요. 그럼 이거는 원칙 예외 없습니다. 그냥 한 개밖에 없어요. 그냥 60일, 뭐다? 60일, 뭐다? 60. 그래서 끝납니다. 끝나.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법에, 자, 요거 맞추면 합격이거든. 법에 분할의 대상으로 규정해 놓은 건 법에 몇 개? 괜찮아. 자, 법에는 4개인데 원래 3개로 말을 합니다. 하나가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매매입니다. 매매.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을 한다. 그러니까 법에서 규정한 분할의 대상은 요 3개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원칙과 예외라는 말은 의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의무가 있어. 이거는 의무가 뭐다? 없어.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분할에 의무 있는 거는 몇 개? 1개. 그러니까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대요.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그렇게까지 내리지는 않겠지만 요거는 의무가 있으니까 60일 이내 신청 시작 하여야 한다. 그럼 이거는 시작 할 수 있다. 이런 말. 그럼 다른 말로 또 해볼게요. 토지 이동의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분할입니다.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거는, 오케이? 네. 그러면 분할을 왜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매매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겁니다. 매매하기 위해서. 오케이? 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제가 서울의 명동에 땅 1,000평 갖고 있어. 시가 1,000억입니다. 이걸 팔려고 내놨단 말입니다. 팔려고 1,000억입니다. 덩치가 크다 안 크다? 크다. 그럼 매매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쪼개어서 매매할 수 뭐다? 이게 분할이잖아요. 여러분들 쪼개기를 잘해야 돈 잘 버리는 겁니다. 쪼개기 해가지고 매매를 자꾸 해야지. 오케이? 네. 이해했어요? 네. 이런 거는 의무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해봅시다. 의무라는 것은 강제거든. 강제라는 거는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를 둔다. 안 하기 때문에 둔다. 안 하? 그럼 자발적으로 하면 강제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1,000억짜리죠. 덩치가 크니까 매매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분할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해서 와야 하나요? 와야 매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무를 둘 필요가 뭐다? 없다. 요거는 의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국어 시간입니다.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형질 변경, 용도 변경, 지목 변경. 됐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봅니다. 이렇게 됐죠? 이게 산입니다. 산. 그러면 산이니까 지목이 임야입니다. 그러면 요것만 침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거는 도로가 되지. 맞죠? 그럼 요거 산을 깎아야 돼, 안 깎아야 돼요? 깎았죠. 요게 산의 형상이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요게 무슨 변경? 형질 변경. 그러면 됐죠? 두 번째는 옛날에는 산이었다, 산이 아니었다? 산. 그러면 용도가 뭐였다? 임야. 지금은 용도가 뭐고? 도로. 그럼 용도가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지. 그러면 요것만 치면 여기에서 분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분할을 해야지. 분할하면서 지목 변경도 같이 신청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지목 변경도 같이 신청을 하는 거지. 감 잡았어요? 네. 요거는 의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됐어요. 이거를 가지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을 낸 적은 한 번도 없어. 그 대신 분할의 의무가 있는 거는 한 개다, 요래만 알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이 나오거든. 법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입니다. 유지. 공원입니다. 공원. 그 다음에 철도 용지, 수도 용지, 학교 용지, 공장 용지, 체육 용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목은 28개가 있는데 그 28개 중에 합병을 했을 때 의무가 있는 거는 12개입니다. 12개. 아니, 다시 할게요. 이 12개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걸 시험에 낸 적, 이거는 예시사항이기 때문에 등 이래 놓거든. 그걸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어. 그 대신 요 합병에 의무가 있는 거는 몇 개다? 12개. 그럼 만약에 구체적으로 시험에 놓으면 어떡할 건데? 이러면 하나만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오케이? 네. 공동주택의 부지. 여러분들 공동주택의 부지가 가장 전형적인 애가 아파트다, 아파트 아니다?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칠판 와보세요. 자, 토지가 이렇게 돼 있죠. 잠깐만 와보세요. 지금 토지가 이렇게 돼 있어. 몇 필지입니까? 이 세 필지 위에 아파트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 토지는 합병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합병을 해야지. 공동주택의 토지는 당연히 합병을 해야지. 맞다. 맞아. 됐죠. 그럼 이 공동주택의 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공부할 때는 그냥 짝수입니다. 짝수. 홀수는 있다, 없다? 우리 지목에 28개 중에 홀수는 11개가 등장을 해요. 보세요. 전, 답, 대, 홀수입니다. 홀수. 과수원이다, 광천지다, 유원지다, 양화장이다, 사적지다, 주차장이다, 잡종지다. 이거 홀수입니다. 주유소, 용지, 홀수예요. 그럼 여기는 홀수가 있다, 없다? 구체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오케이? 그 대신 요거는 그러니까 지문으로 띄울 때는 크게 요게 29회 때인가 요때 시험 문제 답이었는데 칠판을 봅니다. 전합니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국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체육용지, 공원 등의 토지는 60일 이내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더 다 쓸 수도 있고 안 하면 끊어야 되면 여기서 끊는다 이 말이야. 그 말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60일 이내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감 잡았죠? 네, 요로 딱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지 말고 저게 뭐 대충 홀수는 없다, 짝수밖에 없다 이래만 갑니다. 오늘 또 이거 집에 가서 외우고 있으면 끝장이에요. 그냥 60일만 가지고 가세요. 됐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2번에 5번은 왜 틀렸냐면 소유권 이전 매매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시작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3번입니다. 자, 제가 칠판을 잠깐만 보세요. 지금부터 공부를 할 때
제목을 먼저 봅니다. 제목을 먼저. 그 제목을 먼저 본다는 거랑 제 손을 보세요. 지금 이제 신규 등록을 배우러 가거든. 그럼 신규 등록에서는 2개만 딱 외우면 돼요. 그럼 하나가 뭐냐 이러면은 신규 등록은 60일 이내 오더바이 더 이거는 이미 알고 있거든. 그럼 두 번째는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해야. 그 서류가 몇 개? 4개 이렇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4개. 그러면 우리는 오지 선당이니까 4개 쓰고 1개가 들어오면 그게 답이지. 문제가 지금 어떻게 낸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러면 3번으로 가볼게요. 제목을 봅니다. 토지 소유자가 죽었습니다. 신규 등록. 됐어요. 그러면 위에다가 4개 이래 썼어요. 4개. 자, 1번입니다. 판결서 오더와이드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 신규 등록의 가장 전형적인 애는 공유수면 매립이잖아요. 맞죠? 그런 말장난은 칠 수 없습니다. 그럼 3번에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지방자치의 명의로 등록할 때 죽었습니다. 계획재정부 장관 과 협의한 문서 사본이죠. 절대 구체적으로 외우지 마세요. 그냥 기획재정부 장관 요래만 딱 외우면 돼요. 오케이? 네. 이리로 오세요. 무슨 말인지는 알았다 몰랐다? 아, 이거 알았어요? 아, 그럼 통과. 잠깐만 요래 보세요. 다시 제가 오늘 잔소리가 자꾸 많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지적은 보세요. 시장군수 구청장 아니면 시도지사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 요 3사람이 항상 답입니다. 그럼 물론 여기에 대도시시장이 등장할 수 있고 여기에 읍면동장이 등장할 수 있거든. 그럼 이런 거는 이해를 해두면 됩니다. 주체는 이 사람이죠. 맞죠? 네. 그럼 이 사람은 열람 발급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럼 열람 발급은 꼭 기억할 때 옛날에 종이로 돼 있을 때는 해당 지역 소관청에 가야 된다, 안 가야? 가야. 요즘에는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동사무소도 돼도 안 돼요? 돼. 그럼 항상 열람 발급에서만 읍면동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 맞다. 맞아. 그러니까 이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이외의 사람이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 또 이 사람 위해서 그러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등록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이랍니다. 관계 중앙 행정기관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런 사람 제외는 이런 사람이 등장해요. 등장하는데 꼭 한 번씩밖에 등장을 안 해. 그럼 만약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규 등록에서만 등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분할이나 합병이나 축척 변경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말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재정부 장관 딱 넣으면 무슨 등록이다? 신규 등록. 그럼 칠판을 보세요.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거든. 도시개발 사업합니다. 도시개발사. 도시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등록 안 된 토지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등록 안 된 토지는 주인 없는 땅이죠. 그러면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를 한다. 그러면 주인 없는 땅은 국유지로 등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미등록 토지가 나오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이때 국유재산 총괄관리 책임자의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외우면 안 돼요. 그냥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신규등록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아까 전에 우리가 부동산 종합공부죠. 오케이? 네.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가 불일치하다면 토지 소유자는 시작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은 시작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그다음에 지적전산자료.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데는 미리 누구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관계, 중앙, 행정기관. 그거는 지적전산자료. 이거는 부동산 종합공부 지적전산자료 신규 등록 이렇게 딱딱딱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4번으로 갑니다. 지형도민의 곳이든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지금 보기 4번 보고 있습니다. 넘기지 마세요. 그러면 보기 4번에 지형도민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답은 4번인 겁니다. 5번은 네, 그럼 한 장을
넘기세요.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제 손을 보세요. 제 손을 딱 보고 있습니다. 공유 수면 매립으로 인한 신규 등록의 경우이랍니다.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가 틀린 것 일어납니다. 1번의 판결서, 어드바이더, O. 공유 수면 매립 준공금 사기인증, O.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O.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O. 여러분 틀릴 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5번에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로 등기상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어디다? 요 말만 딱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존재한다는다 안 하죠. 그러면 원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를 보고 지르공부를 정리하거든. 근데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신규 등록에서 등기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X.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우리가 나중에 가면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한다, 한다? 안 한다. 그럼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에 관한 서류 등기상 증명사면 OX다? X.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뒤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오죠.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에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어드바이더 O. 이렇게 나오지. 나중에 가면. 맞아요. 네. 자, 4번으로 갑니다. 신규 등록입니다. 1번 통과, 2번으로 갑니다. 60일 이내 줄 것이요. 한 칸 밑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어드바이더?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들 공시법에서 과태료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공시법에서. 근데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들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말하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말하고 법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과태료라는 말이 없어요. 지적법에서는 과태료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등기특별조치법에는 과태료라는 규정이 있어. 그건 우리가 책에는 언급을 안 하니까 놔두면 돼.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 등록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등기관서에 주겠습니다.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어디다? X. 그 다음에 5번만 가볼게요. 5번 갑니다. 신규 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될 서류를 주겠습니다.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겠습니다. 지적소관청이 확인. 어드바이더 O. 네.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 요래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칠판을 봅니다.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제출해야 될 서류가 지적소관청에서 관리되고 있다면 제출할 필요 있다 없다? 그거는 신규 등록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요 모든 신청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요 문구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갔어요. 등록 전환입니다. 문제를 볼게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는 법령상 등록 전환할 때 임야 전환의 면적과 등록 전환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를 동그라미 칩니다. 초과. 하는 경우 처리 방법입니다. 1. 지적소관청의 임야 전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주겠습니다. 직권으로 정정. 어드바이더 O. 6번으로 갈게요. 등록 전환입니다. 등록 전환. 틀린 겁니다. 1번에 주겠습니다. 60일 이내 어드바이더 O. 여러분들 2번에 산지관리법을 줄 것이에요. 다른 산지전용허가 신고, 산지 일시사용 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 또는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주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이거를 해독을 할 때 요래만 해서 산지관리법이니까 산이다, 산아이다, 사. 그럼 산을 개발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제 손을 봅니다. 개발이 뭐예요? 그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짓는다, 공장을 짓는다, 학교를 짓는다 그 말이지. 그런데 산에서는 건축 행위가 자유롭다, 자유롭지 못하다, 못하니까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요. 요게 무슨 전환? 등록 전환. 등록 전환의 뜻이 대상이 2번입니다. 2번. 됐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산지관리법 딱 넣으면 이게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다. 그럼 3번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제 4번으로 갑니다.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차이가 오차 범위 동그라미 칩니다. 이내.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자, 죽었습니다. 임야대장의 면적은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어디다? 칠판을 보세요. 요리 오세요. 자, 요리 오세요. 자, 여기서 시험에 낼 때는 거기에 있는 그 4번의 지문만 이해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상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리 오세요. 출제위원이 뭐가 시험에 논다는 게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야대당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당으로 등록을 바꾸어주는 게 시작 등록전환. 여러분들 등록전환은 그냥 전학 가는 겁니다. 전학. A 학교 다니다가 B 학교로 전학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뢰합니다. 제 말 들어옵니다. 면적은 토지대당, 임야대당에만 등록한다. 오더와이더 아까 전에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한다? 토지대당, 임야대당. 오케이? 네. 그러면 이 토지가 임야대당에 등록이 돼서 면적이 100입니다. 그러면 토지대당으로 등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청량을 해야 되는데요. 해요. 그럼 청량을 해가 100으로 났어. 그럼 문제될 게 없지. 그런데 만약 101로 났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보세요. 100을 문자라면 100을 문자로 하면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오케이? 네. 그러면 101 있죠? 101을 문자로 말하면 등록 전환될 면적. 이해했어요? 네. 그럼 다시 할게요.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꿨잖아요. 그럼 옛날에 임야대장의 면적이 몇이었다? 100. 요 100을 문자로 읽은 게 이거다 이 말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그럼 등록 전환을 하기 위해서 청량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청량을 하니까 101로 나왔대. 요거를 시작. 등록 전환될 면적. 그럼 너무너무 답 남아 있잖아. 그러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때 100을 등록한다, 101을 등록한다, 101. 그러니까 무슨 면적? 등록 전환될 면적.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다? 4번. 그럼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그러면 요거면 면적이 몇이다? 100. 요거 몇이다? 101. 그런데 110으로 놓으더라. 그럼 이때는 단순 비교합니다. 요거는 1의 차이가 있고 10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 차이가 적다, 오차이 뭐다? 이내. 차이가 크다, 오차이 뭐다? 초가. 그러면 지문으로 물을 때는 숫자를 물을 수가 없어요. 숫자를, 글자를 한글로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차이 뭐다? 이내. 오차이 뭐다? 초가.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리로 오세요. 임야대당에서 토지대당으로 등록을 바꾸었다는 말은 이 임야대당은 일단은 쓸모가 없어. 그럼 창고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요. 그럴 때 요게 면적이 몇이다? 100. 요게는 몇이다? 101. 요게는 몇이다? 110. 그러니까 차이가 이내일 때는 요걸 수정 안 합니다. 그대로 창고로 갑니다. 그런데 오차가 크다 이러면 요것도 110으로 고치고 창고로 간다 이 말이에요. 요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이제 시험입니다. 이거 고치는 걸 신청으로 고치느냐, 직권으로 고치느냐, 이래내는 거예요. 뭘로 고친다? 직권. 그럼 문제 5번으로 갈게요. 문제 5번으로 갈게요. 문제를 먼저 읽어봅니다. 두째 줄에 등록의 차이가 오차이면 초가 있죠. 초가. 그러면 1번입니다. 지력소관청의 임야도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할 때 정정한다. 잘했어요? 네. 그럼 직권으로 한다, 신청으로 한다, 직권. 그럼 위에다가 요렇게 썼어요. 신청, 뭐다? 직권, XO 이래놓은 그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됐죠? 네, 잘했어. 한 장을 넘깁니다. 자, 분할입니다. 1번으로 갑니다. 토지 이용상 밑줄을 긋습니다. 불합리. 지상 경계를 지내 분할을 죽었습니다.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을 먼저 갑니다. 5번에 토지에 죽었습니다. 매매.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을 죽었습니다. 신청할 수 있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갑니다. 2번. 지료공고에 등록된 일필지 일부가 관계 법령에 따라 자 죽었습니다.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지력소관청은 토지의 분할을 죽었습니다.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아까 전에
분할의 의무 있는 거는 몇 개? 한 개. 그게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었을 때는 60일 이내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래 놨지. 그런데 소유권 이전을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실행할 때는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1번, 5번을 묶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토지의 분할을 하는 경우 사무실형의 건축물 이념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물만 줄 것이요.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공공사업 줄 것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건축물의 권리익의 지상 경계를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오덱스다 X. 할 수 시작 있다. 그럼 제 손을 봅니다. 자, 우리가 건축물의 권리익의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시작. 없다. 그러나 있는 예외는 몇 개? 4개. 그럼 또 그거 4개만 외우면 되는 거라. 맞죠? 네. 도시개발사업 오더와이더 O. 공공사업 O. 도시군관리계획서 O. 판결서 O. 그럼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배가 고프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76페이지에 잠깐만 7번 있죠. 우리 몇 번? 7번에 보기 4번 옆에다가 44페이지라고 적어놔 놓으세요. 44페이지. 요거는 우리가 앞 시간에 44페이지에서 공부를 했던 거거든. 통과.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갑니다. 분할입니다. 갑이 분할을 위한 청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죽었습니다.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더 O. 2번입니다. 매도할 토지가 죽었습니다. 분할 허가 대상인 경우 갑이 분할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그 사본을 첨부해야 돼. 그 허가 사본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한. 허가 대상이니까 허가서를 첨부해야지. 그럼 세 번째 갑니다. 분할 청량을 할 때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밑줄을 긋습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덱스다 X. 5번으로 갑니다.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의 권리익에 결정하지 않는 것이 동그라미 칩니다. 원칙이다. 오더와이더 O. 그럼 동그라미 4번 옆에다가 예외는 몇 개? 4개. 예외 4개 이래 써놓으면 나중에 공부할 때 그냥 바로바로 또 올려지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럼 5번으로 갑니다. 분할 청량을 하고자 할 때는 지상 경계점에 죽었습니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 여러분들 항상 청량을 먼저 한다. 청량을 하기 위해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한다. 경계점 표지 설치. 통과. 9번으로 갑니다. 자, 9번은 이제 합병이거든. 합병. 1.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하고 3번하고 묶어보세요. 1번입니다. 합병에 따른 면적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따라 지적 청량을 하지 않고 골 줄 것을 지적 청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에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의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오더와이더 O. 3번으로 갑니다. 합병에 따른 경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청량을 하지 않고 골 줄 것을 청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죽었습니다. 말수하여 합병 후의 필지의 경계를 결정한다. 오더와이더 칠판에 잠깐 와보세요. 아니. 괜찮아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잠깐만 요리 와보세요. 요리돼 있거든. 자, 보세요. 요게가 다시 합니다. 그러면 요게 100번지, 101번지, 지목이 전, 면적이 300과 면적이 200입니다. 그러면 요 두 토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경계는 요거와 요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그럼 요걸 없애버리면 되지. 맞다? 맞지. 그게 지금 우리가 동그라미 몇 번이다? 3번. 요걸 없앤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할게요. 칠판을 보세요. 이거 지워버리는 게 합병이지. 그런데 도면에서는 화이트로 지울 수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요래하는 게 합병이지. 요거는 알고 있죠? 괜찮습니다. 그럼 이리 오세요. 괜찮아요. 도면을 화이트로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칠판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도면을 보니까 요 표시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토지가 뭐 된 토지다? 합병된 토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지우지 마.
수업을 할 때는 지지만 실제 도면에서는 요 X 표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요게 3번. 됐다 안 됐다? 되지. 칠판을 보세요. 요게 면적이 몇이다? 300. 몇이다? 200. 플러스 하면 몇이다? 500. 요게 1번. 됐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다른 거는 없고 그냥 요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1번을 잠깐 볼까요?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 청량을 하지 않고 이러면 오더와이더 O. 합병에 따른 면적은 지적 청량을 하여 이러면 O 덱스타 X. 합병은 청량 안 한다는 건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갑니다.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에 필지해 주고 있으면 건축물이래. 그 건축물 할 때 건축물에다가 줄 것이요. 위치한 집안을 합병의 집안으로 신청 동그라미 치세요. 오더와이더 O. 4번으로 갑니다. 지력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합병 신청하여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의 이동. 한 칸 밑에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5번입니다. 90일 이내에 줄 것이에요. O 덱스타 X. 합병은 며칠이다? 60일.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30회 때 시험 문제라니까 얼마나 쉬워요. 좋다. 10번으로 갑니다. 합병할 수 없는 겁니다. 1번으로 갑니다. 기출문제입니다. 합병하는 토지 지분별의 지목도로 소유자가 다시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1번에 어디다가 줄을 꺼야 되는지를 볼게요. 1번에 자 한번 보기 1번에 자 읽었어요. 읽고 어디다가 줄 꺼야 됩니까? 그냥 다른 그게 답이지. 다른 거는 줄 걸 필요가 없지. 시작. 다른. 여러분들 소유자가 같아야 되잖아요. 지목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 다른이지. 그럼 2번으로 갑니다. 합병하는 카페 집안에 연속되지 아니한 거. 요 연속이라는 게 연접이 돼. 연접. 요즘에 글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연접되어 있지 않아. 연접이라는 거는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끊어지면 한 필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안 되죠. 맞아요. 네. 여러분들 도로나 하천으로 끊어지면 한 필지로 획정할 수는 뭐다? 없다. 그럼 3번입니다. 합병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신탁 원부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는 오더와이다?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11번에 보기 1번으로 갈게요. 합병할 수 없는 겁니다. 합병할 수 없는 겁니다. 합병하고 되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의 연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찾았습니까? 네.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제가 공부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요령을 가르쳐 드려요. 자, 요리로 오세요. 칠판을 봅니다. 신탁 등기, 신탁 원부의 내용이 동일한 신탁 등기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책에 보니까, 그 10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3번 있죠? 그거를 뭐 등기법 몇 조 매당 일에 나오잖아요. 그걸 줄이는 게 요 글자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저당권, 등기 원인 일자, 접수 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글자가 같아 다르다?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럼 제가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이걸 글자로 써라 하면은 이거는 신탁 등기, 이거는 신탁 등기 이 말이에요. 그림이 같아 다르다? 이 글이 이거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요 글이 요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요거 있죠, 요거 있죠. 칠판을 보세요. 요거 있죠, 그죠? 요거 있죠. 요게 무슨 권? 저당권. 이거 무슨 권? 저당권. 이거 무슨 권? 저당. 그러면 이 그림이 이거잖아요. 맞다. 그러면 법을 공부를 할 때 이거잖아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필할 수 뭐다? 없다. 그 말을 해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는 저당권이 있고 하나는 저당권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이라는 말은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이라는 말은 저당권이 한 개가 있다,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림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거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맞다. 그러면 요거는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합병 안 됩니다.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합병 안 됩니다.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면 이런 거를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가 없죠. 그냥 단순하게 저당권이라면 O 덱스타 X. 글자 쭉 쓰면서 저당권 하면 뭐다? O. 이렇게 푸는 거지. 그럼 신탁 등기하면 O 덱스타 X. 뭐 등기법 제매조매탕에 의한 동일한 신탁 이란 묶고 O.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맞다.
공부할 게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할게요. 10번에 4번으로 갑니다. 합병하라는 토지의 지력도 임대 축척이 이제 어디다 줄 거야 됩니까? 다른. 맞죠?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등기된 줄 것이에요. 등기되지 아니한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거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맞죠? 네, 그 밑에 거로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은 오더와이더 오. 자, 성역지 오더와이더 오. 옆에다가 요역지라고 썼어요. 자, 답은 이거죠.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으면 합병이 된다. 오더와이더 오. 성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요역지는 일부에 안 돼. 여러분들 제 손을 다시 볼게요. 법을 공부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칠판을 봅니다. 저당권, 등기문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등기 의무자,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 같아 다르다? 다르다. 칠판을 봅니다. 지상권, 구분 지상권, 같아 다르다? 다르지. 임차권, 구분 임차권, 같아 다르다? 다르지. 임차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같아 다르다? 다르지. 대리권 등기,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 같아 다르다? 다르지. 가처분, 가처분 명령, 같아 다르다? 다르지. 가처분 등기, 가처분 이후의 등기, 같아 다르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다르다면 어느 하나가 오면 어느 하나가 X일 거 아니에요. 맞다, 안 맞다? 맞지? 이해했어요? 네. 그런 거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말 안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에 갑니다. 3번입니다. 전세권은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3번으로 갑니다. 갑지에는 무슨 권? 저당권. 을지에는 무슨 권? 전세권.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합병할 수 시작 없다. 5번입니다. 지상권은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합병할 수 뭐다? 있다. 그렇잖아요. 됐죠? 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마치도록 합니다.